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맡았던 천영우 전 수석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과 협상에 나섰는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. 들어보시죠.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엄청난 비밀이지만은 언론이나 정부 당국자는 다 알고 있어도 금기시되어 온 그런 성역이었습니다. 위안부 피해자 마케팅으로 그간 정치적 흥행을 누려왔고 또 법 위에 군림하는 이런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 토착 외구로 몰리면 그 후환을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. 공직자는 정의연에 지키면 신세 망칩니다. 그래서 이런 불편한 진실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밖에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피해자들의 이해관계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. 천영우 이사장의 이야기 한 대목 더 살펴보시죠. 2011년 당시 일본 측의 제안이 이렇게 있었다. 주한 일본 대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일본 총리의 사죄 친서와 보상금을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.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의 사과와 보상 방안이다라고 천영우 수석은 당시 생각을 했다는 거죠. 해당 제안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에게 천영우 전 수석이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. 이런 파격적인 사과와 보상을 일본이 들고 왔다. 당시 윤미향의 곤욕스러운 표정을 보고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 분명히 알게 됐다. 일본 측 아닌 윤 씨에게는 자신의 역할이 끝나는 사형선고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. 윤 씨에게 찍힌 공직자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인생을 망친다는 분위기. 내 신상을 걱정하는 후배가 일본 측 안을 포기하라는 권유받기도 했고요. 문정부는 위안부가 아니라 정의연을 피해자로 착각한 게 큰 문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 천영우 그 당시 수석이잖아요. 이분이 사실 일본의 언론에 인터뷰한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굳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 개인적인 또 문제 제기라기보다 의구심은 좀 들긴 한데 저는 수석이라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인데 참 자격이 부족하다. 특히 어떻게 보면 집안 망신인데 실질적으로 정의연 단체에 찍히면은 신세를 조진다 하더라도 망친다 하더라도 조진다는 그 경상도사 죄송합니다. 망친다 하더라도 이거를 외부 언론에 그것도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순화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정의연에 조금 의존성이 강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. 그리고 사실과 의견이 혼재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은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. 이건 의견인데 사실처럼 이야기하시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그 어떤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대사가 개별적으로 그 사죄하고 배상금을 지불했을 때 찬성하는 인상을 받았다라는 것 의견인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혼재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수석으로서 좀 자질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 보는 거죠. 사실. 예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영우 이사장의 이 발언이 지금 여러 조간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일본 총리 측의 서신과 보상안이 꽤 파격적이었기 때문인가요? 2011년 12월 당시 교토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. 박정환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이시죠? 제가 현장에 있었고 그때 그 한일 정상회담이 여러 현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 때문에 특히나 그 하나하나씩 새로 생기고 있는 소녀상 문제 때문에 파행으로 갔습니다. 그래서 그 회담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1시간 반 이상 2시간을 가면서 아무 얘기도 못하면서 오로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관한 얘기만 쭉 진행이 됐고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도 굉장히 연기가 됐고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던 그런 회담이었는데 천영우 수석은 그때 당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정리를 빨리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들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다 보면 우린 역사를 정리를 못한다라고 일본 총리한테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으로 일본 정부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총리의 그 다음에 일본 왕의 그 사과의 편지와 그 다음에 피해 보상 방안을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대여섯 분 모이시면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어요. 천영우 전 수석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냐면
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정대협을 했던 윤미향 당선인도 포함이 돼서 왔는데 윤미향 당선인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라는 얘기를 요미우리 신문뿐만 아니라 한 일주일 전쯤에 본인이 했던 유튜브에서도 미리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은 이렇게 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가 역사 속에서 정리가 되면 더 이상 본인이 설 자리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천영우 전 수석은 느꼈다라는 것을 이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서부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영우 수석이 의도는 조금 오해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천영우 수석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운동을 하고 있는 정대협 내지 정 의원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이미 그때 당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운동을 하고 있는 정 의원이라는 게 성역으로 존재해서 공무원들도 쉽게 말을 못할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. 박정화 대변인 그때 대변인으로 계셨고 저는 기자로서 그래요. 참 이게 우리 사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게 하나둘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천영우 수석은 원래 좀 스타일이 말이 좀 직설적인 외교관답지 않다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이라서 이제 서부대 의원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인상도 받았을 건데 또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정권만에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은 이 대통령이 정권 말에 똑똑하지 않습니까? 이게 좀 인기 위주로 일본에 대한 압박이다 해서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고 이게 오히려 인기를 끌기 위해 가지고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일본 압박했다. 그게 이어져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 3년 동안 일본하고 이제 이야기도 제대로 안 하다 막 몰려가지고 결국 위안부 합의를 졸속적으로 체결한 거거든요. 이런 식의 것들이 그러니까 천 전 수석이 말한 데 대한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일단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근데 매 정부는 천 전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를 아까 비판하셨지만은 또 그 정부들도 어떤 정치적인 활용에서는 자유롭지 않은 복잡한 것들이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것 같아요. 예. 오후에 있는 이용수 할머님의 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정 의원, 윤미향 당선인 측의 해명은 어떤 부분이 나올지도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서 내일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또 짚어드리겠습니다.